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업개발 매니저를 맡고 있는 AWS 코리아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훈들을 현재 생성형 AI 기술에 어떤 교훈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객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와이드 스페셜리스트인 고지환님께서 여행업계의 생성형 AI와 현재와 미래를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와 함께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 겪지 않으셨나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쁨과 동시에도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사실은 기대했던 이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이러한 대부분 문제들이 기술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이러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에 알맞은 툴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전통적인 산업의 중간을 건너뛰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비디오 대여점을 아예 건너뛰고 직접 소비자에게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전통적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시청자와 만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진화를 했고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발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신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다양한 고객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AWS 클라우드를 일종의 툴로 보셨고 이를 통해서 재정적인 부담 없이 각각 문제에 맞는 적절한 툴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객들은 AWS 클라우드 위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빠르게 학습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제 작업, 상황의 각각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툴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업, 과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 그다음에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에는 A121 랩, 그다음에 안트로픽, 코이어, 메타, 스테빌리티 AI, 그리고 아마존 노바를 포함해서 AI 기업들의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일 API를 통해서 해주는 완전 관련 서비스입니다.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각자 상황에 알맞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베드락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락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한 여행 및 숙박 산업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이라는 회사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좀 유명한 회사고 글로벌 그룹이면서 독일에 본사를 뒀고 유럽 지역 13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크루즈 항공 회사입니다. 투이 목표는 콘텐츠 팀이 생산적으로 일하고 호텔 콘텐츠 작성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세스 효율화를 하려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을 투이 내부 브랜드 톤 오브 보이스라는 브랜드 목소리랑 맞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투이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개의 모델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마 모델을 이용을 했고요. 라마 모델이 이용을 해가지고 개선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생성된 설명을 클로드 입력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파인 튜닝돼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이 톤 오브 보이스는 정확하게 기본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고 두 번째 클로드 모델이 최적 검색 엔진 가이드를 준수하고 형식 최적화를 담당합니다. 이 모델은 라마2 모델에서 생성 콘텐츠를 받아와가지고 최종 품질 관리를 수행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이 톤 오브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덕분에 호텔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시간이 5배 빨라졌고 품질 점수가 4% 증가해서 고객 신뢰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만 개 이상의 호텔 콘텐츠 설명 작성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재밌는 점은 투이 내부적으로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생성형 AI가 작성한 콘텐츠와 직원이 작성한 콘텐츠를 순위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생성형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1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력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실은 단순한 새로운 물건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자신의 작업실 옆에 유저지 거리에다가 전구를 설치를 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용 기술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침투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용과 신뢰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범용 기술은 자리 잡은 혁신 그 자체가 새로운 혁신의 촉매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생성형 AI의 이제 기술에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종종 핵심의 가장 강력한 기반인 중요성을 굉장히 잊어버리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TV 속에서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생성형 AI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클라우드 없이는 시도하지 마세요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고 이는 클라우드 도입의 성숙한 도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컴퓨터를 자원을 제공하고 고속 네트워킹과 비용 정책을 이점에 제공을 합니다. 사실 온프레미스와 비교했을 때 클라우드는 더 낮은 비용, 향상된 성능, 그리고 개선된 탄소 배출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고요. 사실 온프레미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AWS가 수많은 이제 고객사들하고 일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생성형 AI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각자 조직에 맞는 생성형 AI 비전을 그리고 있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 기업들이 기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LLM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매력에 빠져서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기가 좀 쉽습니다.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는 사실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생성형 애플리케이션도 결국에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LLM 사용 외에도 사용자 경험을 위한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데이터 활용과 기술 측면에서 사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품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데이터 사일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이해에 부족하거나 제품 개발 초기에 데이터 통합하고 고려하시는 것을 부재하시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러한 기본기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데이터 기반을 정말 제대로 갖추고 생성형 AI를 아주 가속화하고 있는 부킹닷컴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킹닷컴은 이제 23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 약 27조의 OTA 선도 기업이고요. 몇 년 전에 이제 부킹닷컴은 54개국에서 2,800만 개 이상의 숙소와 목록을 항공편 위치를 제공하고 있고 150페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AWS랑 본격적인 부킹닷컴과 협력이 시작이 되었고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클라우드로 한 덕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인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CTO님께서 작년 리인벤트 키노트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방에 계신 이제 많은 분들이 론리플래닛 가이드 한 번쯤은 사용해서 여행 계획을 한번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아마 생각이 듭니다. 론리플래닛은 1973년에 750명 이상의 현지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 150만 권 이상의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습니다. 론리플래닛은 자사에서 관리하는 콘텐츠, 그다음에 데이터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론리플래닛의 데이터 기반을 100% AWS로 마이그레이션했고요. 그러면서 비용을 60% 절감을 합니다. 론리플래닛 같은 경우에 CTO가 작년 이제 LA 서밋에서 아마존 베드락에서 엔트로피 클로드를 도입한 덕분에 다른 서비스나 모델 선택 대비해서 약 80%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직접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50년간 이제 여행 전문가 조언을 대로 새로운 형태 여행자들을 위한 미래 플랫폼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 론리플래닛의 다음 큰 숙제였습니다. 론리플래닛은 베드락에서 검색 및 생성형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20조 페이지 이상의 컨텐츠를 스캔을 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은 실제 여행자들의 경험과 론리플랜의 도서 콘텐츠를 결합해서 새로운 경험과 여정을 생성한 다음에 편집자들이 모두 검토하고 품질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론리플래넷의 이 여행 추천 서비스는 단 7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론리플래넷은 지역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들은 다음 여행 목적지를 발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생성형 AI는 책이 아닌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로운 기술과 도입이 될 때 의구심과 기대, 이중적인 반응이 같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인쇄술 등장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책의 보급으로 교회한테는 심각한 위험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지식의 대조화는 교회가 갖고 있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 지위를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렌트 공회를 비롯한 여러 인쇄물에 대한 통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와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도 업계 반응이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요. 왜 책을 파는 회사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지? 모두가 의문을 가졌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의문은 매우 근시안적인 것이었습니다. AWS는 현재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되었고, 아마존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흔히 이제 회의적인 태도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을 좀 살펴보자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이는 굉장히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큰 변화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리더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바로 조직 구성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적 지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을 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생성형 AI 도입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UA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참여와 적응이라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처음부터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도구로 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UA 직원들이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UA 직원들은 생성형 도구 AI를 이용해서 고객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UA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사례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한 비즈니스 정책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요약을 하고 고객 응대하는 직원들이 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랙티브한 챗봇을 통해서 고객하고 1:1 맞춤형 대화를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과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감성 분석을 사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행 가능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고객 경험 개선 프로젝트에 인사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모델 LLM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까지 합쳐서 더욱 포괄적인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하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모두 다 생성형 AI 가치 효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계의 생성형 AI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고지환 월드와이드 스페셜리스트 제네AI 담당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의 월드와이드 제너레이티브 AI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고지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한국에 계신 고객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팀에 소속되기 이전에 지난 3년 동안 글로벌 트래블 앤 호스피탈리티 BD로서 업무를 했고, 그동안 미국에 있는 다양한 항공사,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럽에 있는 위즈에어, 그다음 터키, 라탐인 라탐항공, 그리고 호텔에서는 메리어트와 힐튼과 같은 고객들과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들의 초기 제너레이티브 AI 프로젝트 진행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현재 생성형 AI가 여행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지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새로운 기술이 현실에 도입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이미 업계에 소개된 지 2년 혹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와주신 그 고객분들께서 느끼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성형 AI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생산성 있게 해결해 주고 있다. 혹은 내가 돕고 있는 뭐 여행객들, 트래블러나 이런 내 투숙객들의 진정한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한 분 계신데 제가 보기엔 제가 오늘 가서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더 손을 안 드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외국에서 비슷한 질문을 드려도 생각보다 많은 고객들이 선뜻 손을 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생성형 AI에 관련된 수많은 POC,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고객들이 내가 진정한 혁신을 이루었다, 내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가트너가 진행한 2024년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생성형 AI 도입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 포춘 500개 기업에 근무하는 다수의 비즈니스 부서에서 내온 나온 답변에 따르면 아직은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문제, 그리고 기존의 레가시 테크놀로지와의 호환 문제로 인해서 실제 생성형 AI가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AWS와 함께 공유 주시고 계십니다. 2024년에 스키프트와 AWS가 진행한 여행 산업 디지털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약 59%의 탑 10 여행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조직에서 실제로 어떻게 생성형 AI를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직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56%는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고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46%는 기존의 레가시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제너레이티브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지연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재 있는 산업의 문제들이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까지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AWS와 여행산업 고객들이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직도 생성형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기업들이 없습니다. 고객들을 제가 만나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점과 미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생성형 AI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이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런칭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런칭을 하면 갑자기 뭐 생산성이 10% 20% 개선될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들을 만나면 가장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현실은 기술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야 기술이 잘 적용이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트너가 아까 진행했던 2024년 생성형 AI 설문조사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IO들에게 생성형 AI 기반으로 세 가지 비즈니스 성과를 얻고 싶다면 무엇이 될 것이냐는 질문을 가트너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뭐 뛰어난 CIO 분들이 답변을 주신 거겠죠.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인상적이게도 특정한 답변이 높은 비율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답변이 주로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싶어. 나는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싶어. 아니면 나는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어.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는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떤 KPI를 개선하고 싶은가? 어떤 지표가 어떻게 개선돼서 그래서 생산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지표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그래서 고객 경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은 그 정도까지의 비전과 생각이 있어야지만 생성형 AI를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행 업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전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를 한번 여러분께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서비스 장애입니다. 디지털 혹은 오프라인에서 여행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디스트럽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경험들은 여행 산업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면서도 여행 산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특히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실제로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디스트럽션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과 컨트롤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구분을 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건지를 가지는 것이 여행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라탐항공은 사실은 이러한 영역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한 고객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라탐항공은 AWS와 함께 약 2일간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워크숍 주제는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가장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영역. 뭐 이미 사실은 익숙한 영역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성형 AI가 어떠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라탐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AWS와 함께 약 2일간 워크숍을 통해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생산성을 개선하고 싶어, 뭐 내가 고객 서비스에서 경험을 개선하고 싶어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떠한 형태로 라탐이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생성형 AI가 도입됐을 때 어떠한 미래 비전이 그려질지를 구체적인 형태로 AWS와 함께 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인력 기반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비율이 약 70%입니다. 보이시는 장표에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실제로 인력 기반의 에이전트들이 권한이 굉장히 적고 비효율적인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챗봇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약 25%의 문제만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섹션을 전부 다 합쳐보면 약 95%의 고객 서비스 사례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이 이미 문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먼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들이나 기술들이 투입되는 구조를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객 경험이 고객들이 이미 불편을 느끼고 먼저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WS와 함께 설정한 미래 비전은 바로 이러한 95%의 수동적인 형태의 처리 방식을 약 50%까지 서비스 장애가 했을 때 혹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 예측되었을 때 먼저 내가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지를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이러한 미래 비전을 일단 구성을 하셨었고요. 동시에 기존에 약 75%의 인력 기반으로 처리되던 문제들을 약 70%까지 자동화로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라탐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비전들을 실제로 구성하기 위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객 서비스 센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아마존 큐 커넥트라는 AWS의 서비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객들의 사용 이력 및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응답과 권장 조치를 실시간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제공을 했고요. 동시에 음성 채팅을 통해서 고객의 요청을 인지하고 정확한 부서로 콜을 라우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셀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에이전트 AI 또한 같이 개발을 하셨습니다. 큐잉 커넥트와 같은 서비스는 특히 고객 서비스 응대와 경험 관리가 중요한 여행 산업에 굉장히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베이스와 같은 기능을 저건 조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행 산업은 사실은 뭐 가장 또 특이한 점이 국가별로 정책이 굉장히 다른 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델타 항공과 일하면서 배웠던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고객들이 가장 고객 서비스에 문의를 많이 하는 질문이 내가 내 애완견과 어느 나라를 여행을 할 때 어떤 문서가 필요하냐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델타가 취행하고 있는 약 150개국의 애완견 또는 뭐 애완견도 있고 애완묘도 있죠. 뭐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반려동물마다 심지어 다른 문서나 요구 사항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특정한 영역, 특정한 상태에 맞게 프롬프트를 내가 개인화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탐의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특수한 문제를 풀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와 비전이 있을 때 실제로 아까 지연님이 소개시킨 주신 것처럼 어떠한 툴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적용해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데이터가 활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이미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성형 AI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컨셉을 이야기할 때 특히 내부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한다라는 컨셉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사실은 AWS의 AI ML 리더인 수아미가 말했던 내용을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요. 영어로 된 내용이 사실 너무 좋아서 한국어로 번역 없이 영어로 한번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크게 저를 포함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정보를 모아야죠. 내가 하는 거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서 모으든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으든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으든 정보를 모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널리지를 모아야 되죠. 그럼 내가 모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 숫자가 변했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지금 항공편이 증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것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이 분석 능력이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이제 사실 이렇게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툴과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출근을 하면 일단 메신저를 띄워야 되고요. 이메일을 띄워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띄워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띄워야 되고 이런 다양한 툴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하나로 통합돼서 관리되거나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사 사례를 하나만 더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항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이없다라고 지금 쳐다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 지금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성형 AI에게 여름에 성수기 항공편을 내가 증편할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해본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과연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감하시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지금 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의 항공편을 증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런 유의 일은 굉장히 많고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서에서 너무나도 서로 다른 툴에 있는 정보와 데이터와 사람의 분석과 이런 것들이 취합이 돼서 수차례 미팅과 메일과 대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성형 AI 혹은 그것을 넘어 에이전트 AI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람이 하는 일을 언젠가 생성형 AI가 에이전트가 돼서 대체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그 단계까지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여행 산업에서는 생성형 AI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각 부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상호작용하고 정형, 비정형, 구조화, 반구조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빠른 속도로 생성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렇게 서로 분산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기업의 내부 지식과 정보,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실제로 한 군데로 모으고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에이전트 AI 기반의 서비스인 아마존 큐 비즈니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큐 비즈니스에서는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고객들이 있어서 간략한 데모 비디오를 통해 과연 이 아마존 큐 비즈니스가 어떠한 서비스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out his day, John uses a lot of different applications like his CRM, his project management tool for tracking major projects, and many different productivity applications. Amazon Q is available in all of these different experiences, ensuring that John can access Amazon Q Business anywhere. For example, instead of spending hours reading through long wikis to understand any company's unique processes, he can easily see quick summaries and get up to speed in minutes. Any company also uses other popular applications. As John manages his work, embedded generative AI surfaces contextual information within his favorite business applications, such as Asana. In this example, John is managing deliverables for a critical project in Asana, and he has surfaced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moment. Now that John is done updating his project plan, he wants to ensure this information is updated where any company tracks customer information. With Amazon Q Business, John can do this directly from the assistant. John is done updating his project plan and wants to ensure this milestone gets captured in any company's CRM. Nikki is excited to see how productive and happy this experience is making her team. The feedback has been great so far. Recently, John made a suggestion for how he would like to see standard business operating procedures integrated into the process and help drive more efficiency. For Nikki, no matter how complex user workflows are, it will be easy to automate them without development resources. This makes accommodating John's request simple. Nikki can create automated workflows that reflect any company'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he can do this by using prompts, existing documents and SOPs, and assets she already has, like videos and images. Coming soon, workflow automation is a few clicks away. 네, 방금 보여드린 두 개의 비디오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존이라는 고객이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아마존 큐에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며 동시에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의 행동을 만들게 하는 형태의 데모 비디오였고요. 두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에 니키라는 고객이 실제로 존이 만든 행동들을 하나의 정형화된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능들이 아까 맨 처음 설명드린 여행 산업에서 분절되어 있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생성형 AI가 도구 에이전트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능들이 미래의 여행 업계에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46%의 여행 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레거시 문제로 인해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여행 산업 임원들은 AWS에게 얼마나 개발자 확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리어트 팀과 한번 만났을 때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뛰어난 개발자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 호텔 고객들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호텔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 하더라고요. 조금 능력이 있거나 하면 호텔이 아니라 뭐 다른 조금 더 이름 있는 기업들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불만들을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가장 두려웠던 시점이 코어 그 디벨로퍼 분이 이직을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시점인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기술 인재 확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여행 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AWS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AWS의 재미있는 발견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WS의 CTO인 워널 베르게가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AWS 직원들, 뭐 디벨로퍼들의 사용하는 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70%는 그닥 생산성 있는 업무에 시간을 쓰고 있지 않고 30%만 그들이 생산성 있는 업무에 시간을 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70%는 실제 만들어놨던 어플리케이션의 유지 보수 아니면 문서화 이런 데 시간을 보내고 있고 막상 30%만 실제로 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앱을 개발한다든지에 대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AWS가 발견한 이 정보는 사실은 업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닷컴에서 발표한 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데 쓰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내가 1시간보다 더 넘게 코드를 쓰고 계시다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매니저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반면 혁신에 소요되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은 AWS는 작년 2024년에 코드 컴패니언, 코드 어시스턴트 툴인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툴을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단계에 플랜부터 그리고 테스트, 디플로이, 메인테인까지 있는 전 영역에 코드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큐 디벨로퍼를 물론 오늘 키노트에서도 제가 아까 언급이 된 것을 봤는데요. 가장 잘 활용한 여행 산업 사례를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연님이 소개해 주셨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사례의 경우 기존에 오라클의 라이센스 비용 이슈로 인해서 자바 6 또는 7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2029년에 자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으셨고요. 오라클의 라이센스 비용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있었던 자바 버전들을 오라클 자바 17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하셨었고요. 뭐 아마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바 6까지 포함된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항공사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시간과 자원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장기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해서 서비스를 운영해온 탓에 기존의 이제 자체 라이브러리나 커스터마이징 코드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종속성들 굉장히 익숙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가지고 있는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됐고요. 오늘 키노트에서 들으셨다시피 아마존 큐 디벨로퍼가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어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자바 8 기반의 빌드와 테스트를 통하고 모델이 가지고 있는 놀리지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를 자동으로 자바 17 코드로 업그레이드 한 뒤 제너리티브 AI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 아마존 큐 디벨로퍼의 그 에이전트 코드 트랜스포메이션 에이전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약 1000개의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약 5명의 AWS 팀원이 2일에 걸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각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당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가장 큰 혁신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아마존 큐 디벨로퍼, 아마존 큐 비즈니스, 그리고 아마존 큐인 커넥트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도 있었던 AWS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베드락을 통해서 직접 고객들이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고 생성하고 관리하셨던 형태로 생성형 AI를 접근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에는 이러한 생산성 협력 도구 툴들이 아마존에 의해서 개발되고 관리되고 있는 이러한 툴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화에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공유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마존 내부에서는 이러한 툴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아마존에서는 결과가 어떤가요? 지난 1년 동안 아마존은 이러한 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연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처음에 이러한 툴들을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 소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피드백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인터널 피드백 루프 그리고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아마존 내부에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난 1년 동안 약 100만 개 이상의 내부 직원들의 문의를 처리한다든지 4,500시간 이상의 디벨로퍼들의 쿼리 시간을 감소시킨 던지 등의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저희는 생성형 AI 과거의 기술이 어떻게 진보됐는지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현재 어떠한 문제들이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저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또한 AWS가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이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과거 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듯이 AI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솔루션, 어떠한 기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에 대한 속담에 one size not fit a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즈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듯이 고객분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과연 생성형 AI가 어떤 형태로 적용되고 어떻게 변화를 매니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연구하시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 저희가 생성형 AI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린 아마존 큐인 커넥트, 아마존 큐 디벨로퍼, 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데모존에 가시면 실제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는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존에 한번 가셔서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걸 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한 오늘 오후 세션에서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타이드 스퀘어라든지 다양한 고객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생성형 AI 또는 AWS 기술을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세션을 공유 주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션에도 주 세션에도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1층에 그 퍼스트 클래스를 체험할 수 있는 AI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데모존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아직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1등석 경험을 체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